여러분은 복싱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올드 팬들은 뭐 장정구, 유명우 등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복귀전은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여자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세계 챔피언도 있거든요. 기량은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단연 화제 만발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저희가 안 모실 수가 없죠.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 복싱의 선두주자.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무패 복서이자 두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석권한 최현미 선수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WBA 슈퍼패더급 세계 챔피언 최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TV에서만 보다가 처음 뵀는데 복서라고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평소에도 좀 그런 얘기 많이 좀 들으시죠?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저를 이렇게 알아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운동선수인 거 좀 모르시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SNS도 팔로우를 했거든요. 팔로우를 하고 이렇게 게시물을 많이 보고 왔는데 정말 그 자유분방하고 건강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평소에 성격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한 성격. 안성격이에요. 조심해야겠습니다. 평소에 복싱 안 할 때는 뭘 하면서 시간 보내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즐겨하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취미생활도 운동이에요. 복싱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의 운동들을 체험해보고 하는 것들이 좀 취미생활이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 채널을 촬영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바다를 좋아하고요. 예,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서핑도 하고, 또 골프도 하고, 모든 스포츠를 다 이렇게 발만 담그고 있어요. 네. 아니 말씀하신 김에 너튜브 채널 홍보도 한번 해주세요. 아, 정말요? 네. 제 채널 이름은 패서프로이고요. 되게 살벌하잖아요. 패서프로다. 반대로 이렇게 언어 유희거든요. 돌려서 말하면 프로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합하는 영상이나 막 힘들고 이런 영상들이 워낙에 많아서 때리고. 네, 일반인 최현미는 이렇게 삽니다와 또 제가 시합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등 그런 것들을 좀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어서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현재 대학원도 다니시는 것 같던데 네, 무슨 지금 공부하세요? 제가 운동선수다 보니까 지도학 쪽 스포츠 지도학이었고요. 대학은 스포츠 과학이었고요. 네. 그럼 나중에 지도자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이게 제가 선수로 뛸 때는 제가 이겨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후배분들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려 봤는데 저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막 워밍업이 끝났는데 막 힘들다 그런다거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뭐 스파링 듣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속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도자의 길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미국에서 또 운동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복싱의 메카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미국에서 정말 큰 시합을 뛰고 싶은 후배분들이 생기신다면 제가 손을 내밀어서 네, 도와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최현미 선수 하면 탈북민 복서로 네. 유명해요. 그래서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탈북민 복서 뭐 이런 게 많이 붙는데 네, 맞아요. 지긋지긋하시 하실 것 같기도 해요. 10년도 넘은 얘기라 혹시 이번부터는 좀 앞으로는 좀 다른 수식어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태국 전사? 왜냐면 뭐 태극 낭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항상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싸우기 때문에 그냥 태극 전사 복싱 세계 챔피언 최현미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태극 여전사 이렇게 좀 너무 어떨까요? 좋아요. 태국 여전사 WBA 슈퍼패더급 세계 챔피언 최현미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애국가도 좀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뭐 뭉클뭉클하다는 얘기도 한번 예전에 한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제가 국내에서 시합을 할 때에는 정말 몸속에서 뭔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시합을 미국에서 했어요. 플로리다에서 태극기를 왼쪽 가슴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달고 링에 올라갈 때 그 느낌은 제가 21년 지금 복싱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제일 좀 짜릿했던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챔피언이 미국에 가서 방어전을 성공한 사례가 제가 최초이고요. 제 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태극기를 보고 대한민국 선수를 보다니 이런 댓글들을 봤어요. 네. 그럴 때 정말 나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잘 싸우고 있구나.
네, 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현미 선수가요, 18살 때인 2008년 WBA 여자 패더급에서 세계 최연소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후에 맞수가 없자 체급을 하나 올려서 2013년 WBA 슈퍼 패더급에서도 세계 챔피언에 올랐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쭉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21년째 무패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2000년에 복싱을 시작한 이후로 공식 경기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건가요? 네, 비공식 경기에도 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무패 복서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한 시합 한 시합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자, 이기자라고 마음 먹고 준비했더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서요. 지금 저도 뿌듯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첫 시합부터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너무 어릴 때 18살에 거머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수많은 무패 경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내가 조금 이기기 좀 힘들었다, 쉽지 않았다는 그런 경기 있을까요? 이기기 쉽지 않았다라기보다는요. 좀 힘든 시합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할 때가 좀 제일 질렸던 것 같아요. 질려요? 네, 왜냐하면 저도 복싱을 하면서 독하다는 말을 듣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싸울 때마다 링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도전을 하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져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데도 지치게 만드는 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본 선수들이랑 할 때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31살이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복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11살부터 했습니다. 11살? 네. 와, 21년. 21년. 어떤 계기로 하게 됐던 거예요? 스카우트제이는 연예인분들 정말 이쁘신 분들 이렇게 스카우트제이를 받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체육 선생님의 친구분이 복싱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놀러 오셨다가 제가 뛰는 모습을 보시고 저에게 복싱을 해보지 않겠니? 라는 제안으로 일단 복싱이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스카우트제이를 받은 것이 살짝 한국으로 치면 해농 선수촌 같은 그런 단장님의 눈에 들어서 북한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복싱을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두 번의 스카우트제로 시작이 됐고요. 한국에 넘어와서 또 처음 제 인연이 닿은 분이 장정구 선생님이시거든요. 레전드. 예. 그냥 뭐 복싱은 스카우트제부터 지금까지 살짝 운명 같은 느낌으로 어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넘어오셔갖고 레전드 장정구 씨 만나서 다시 복싱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만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 복싱은 한국에 가서 안 하려고 했어요. 어릴 때 진짜 겁없이 부모님께 올림픽 금메달 따서 아빠 목에 메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그냥 어차피 잘 사는 나라에 가니까 그냥 일반 친구들처럼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러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딱 왔는데 제 상상 속의 한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안 형편도 너무 많이 어려웠고 또 학교에서도 또 트러블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빠 저 복싱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장정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수소문을 좀 하셨었나 봐요. 제가 원하고 제가 재능이 있는 걸 아빠가 아셨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운동했던 곳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복싱 훈련 모습이나 뭐 경기하는 모습만 봐도 정말 속이 뻥 뚫리고 보는 제가 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복싱에 어떤 매력에 이렇게 푹 빠지신 걸까요? 링에 한 번 오르려면 정말 인간의 한계를 한 번 찍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힘들었던 모든 그 시간들이 저는 링에서 보상이 완벽하게 돌아와요. 살면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복싱은 정말 정직하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좀 큰일도 있었어요.
지난달 통합 타이틀전이다 9차 방어전을 앞두고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해갖고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준비 많이 했을 텐데 좀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네, 작년 10월 달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정말 비행기 타기 6시간 전에 취소가 됐거든요. 살짝 제가 이번에 WBC 통합 타이틀 매치였는데 챔피언이 지금 등극한 지 얼마 안 됐고 2차 방어전밖에 치르지도 않았고 나이도 어려요.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고 정말 농담하는 줄 알았고요. 미팅을 딱 화상 미팅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서 바로 다음날 티켓 끊고 한국 들어왔어요. 아, 정말 시합 취소된 6시간 전에 취소되고 바로 다음날 영국 맨체스터에서 네. 하나 그냥 바로 들어오신 거죠? 네, 그냥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매너 없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고요. 부상당한 것도 이 매너에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시합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마지막 시합 도중에 손 윗부분이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상이 있었고 하퍼팀과의 저희 팀과 합의하에 5월 15일로 하자 날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선수라면 보통 뼈가 한번 부러지면 6개월 정도 걸려야지 완치가 돼요.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서 수술을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미리 사전에 얼마든지 연락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챔피언의 자질에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